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Өнөөдөр 2025 оны 12 сарын 20-ны өдөр. Ингээд 5 дахь 10 хуудасаа шууд уншиж эхэлцгээе. 스스로를 방에 가둬온 나를 살려내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해족님이다. 그녀는 머드 루틴을 통해 방에 스스로를 가뒀던 날과 자신의 인생을 구했다. 서울의 잘 나가는 헤어숍 대표인 해족님은 겉으로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일과 선장에 대한 열정도 남달라 주말도 없이 일하는 워커홀릭이었다. 그런 그녀에게는 한 가지 말 못할 아픔이 있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첫째 날이었다. 첫째가 방황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다. 바쁜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 주던 아빠를 잃은 첫째는 그 뒤로 학교를 자퇴하고 방에서 게임만 했다. 갓 20이 넘은 달의 방문을 열면 밤바닥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아이는 맥주병에 빨대를 꽂아 마시고 있었다. 이트마인드가 강했던 해숙님은 그런 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참다 한 번씩 터지면 아이를 무섭게 쏘아붙였다. 야, 나 아직도 게임하는 거야?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언제 독립해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 생각은 하고 사는 거니? 내년부터 핸드폰비도 안 줄 거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아이의 등짝을 때린 적도 있다. 그럴 때면 아이도 경기를 일으키듯 발작해 옆집에서 신고를 할 정도였다. 첫째는 엄마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내 유튜브를 통해 머드 루틴을 알게 됐고 딥마인드 토크를 하기 시작했다. 혜숙님은 다이어리에 빽빽한 투두 리스트 대신 자신과의 대화를 적어 내려갔다. 그러자 첫째 딸이 생각났고 진심으로 아이의 속마음이 알고 싶어졌다. 그러려면 일단 딸을 방에서 나오게 해야 했다. 그녀는 딸에게 매주 가족 모임에서 한마디라도 하면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돈이 필요해 영혼 없이 앉아있던 첫째는 모임을 반복할수록 서서히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든 해숙님은 딸에게 다이어리를 선물했고 함께 나의 버드 워크숍에 찾아왔다. 첫째는 버드 루틴을 하며 조금씩 딥마인드 엔진을 켰다. 그러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됐다. 매일 오후 3시에 겨우 일어나던 아이가 아침 8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들어박혀 있던 아이가 매일 한두 시간씩 집 밖을 나가 걸었다. 작은 변화가 누적될 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살아났고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머드 루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첫째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일본어 3급 자격증도 도정에 합격했다. 패션에 관심을 갖더니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 자신의 인생을 마이너스 전점이라고 얘기하던 날은 엄마에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첫째의 변화는 사실 혜숙님이 해낸 일이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 엔진을 이트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갈아 끼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혜숙님은 머드 루틴을 하며 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일밖에 모르던 생계 부연자에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엄마로.
그녀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첫째도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첫째 달과 단둘이 손잡으며 산책한 날, 해숙님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너와 함께한 이 순간들이 너무 귀하고 중망하다는 것을 왜 이제 알았을까? 너는 내 안에서 따뜻함을 샘솟게 하는 아이였구나. 1시간 동안 걷는 내내 건강한 너의 손길과 발길, 호흡을 느끼며 엄마는 더 이상 걱정 없다. 해숙님은 요새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 주말 근무도 없앴다.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첫째와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불행에 무기력에 쫓기던 삶을 멈췄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자신의 아픔은 물론 딸의 상처를 치유했다. 딥마인드라는 강력한 중심은 가족뿐 아니라 그녀의 일에서도 질서를 잡아나갔다. 딸과의 관계 회복으로 그녀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이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녀의 헤어숍은 수입이 오히려 늘었고 그녀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얼마 전 해숙님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간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됐다며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은둔형 외톨이인 나를 책임지며 일에 미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녀의 고단한 삶은 석 달 만에 기적처럼 달라졌다. 아이는 방 밖으로 나와 자신의 길을 찾았고 가족의 사랑을 회복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이전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해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놀랐다. 딥마인드를 발견하고 머드 루틴을 만든 나조차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머드 루틴을 했을 뿐인데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늪에서 스스로를 구한 엄마. 30대 중반의 준현님은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구해냈다. 이혼 후 혼자 10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주연님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건 2년 전이다. 마음이 통제력을 잃자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전라였다. 그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은 채 술만 마셨다. 심할 때는 하루 소주 4병까지 마셨다. 그 사이 몸무게는 20kg이나 늘었고 집안은 늘 엉망진창이었으며 어린 딸과도 매일 싸웠다. 단지 그녀는 우울증과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절대 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에겐 가장 소중한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힘없이 누워서 나의 머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강의만 듣던 준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이어리에 힘겹게 한 줄을 썼다. 오늘은 유산균 하나만 먹어보자. 그녀는 그 일을 해냈다. 아주 미세한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날 그녀는 다이어리에 영양제를 먹어보자 라고 썼고 그것도 해냈다. 그러자 다음 날 그녀의 모습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렇게 매일 다이어리를 쓰며 준현님은 천천히 작은 실행을 쌓아 나갔다. 머드 루틴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나자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났다.
자신감을 회복한 그녀는 취업에 성공했고 틈틈이 공부하며 다음 꿈을 준비하고 있다. 엄마를 피해 도망 다니던 딸은 엄마의 껌딱지가 됐다. 이런 동시도발적인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딥마인드가 그녀의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은 스스로 빠져나오기 정말 쉽지 않다. 준현님은 본인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깊은 지하에서 그녀는 스스로 걸어 올라왔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사업 실패를 딛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거듭나다. 지독한 사업 실패를 딛고 딥마인드와 함께 자신만의 직업, 자신만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도 있다. 30대 초반의 가희님은 30살에 여성 전문 피트니스 센터를 창업했다. 20대부터 트레이너, 간사, 물리치료사로 일했던 실력을 신분 발휘해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모았다. 지점이 3개로 늘어나면서 직원도 30명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닥치며 잘 나가던 사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하필 그때 아버지도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를 살리느라 돈분서주하는 동안 그녀의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가희님에게 남은 건 억대의 빚과 믿었던 이들에게 받은 상처뿐이었다.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다. 가희님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에 12시간씩 잠만 잤다. 그때 다시 그녀를 깨운 것은 나의 유튜브 강의였다. 딥마인드 관련 강의를 들으며 가희님은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 여성 피트니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본격적으로 버드 루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딥마인드와 대화하는 게 어려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글로젠이 생각과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답을 찾아냈다.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다. 여성 웰니스 전문가로서 생리주기 다이어트를 널리 알리고 전문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갈수록 구체화됐다. 지금 그녀는 자신이 다이어리에 적은 대로 살고 있다. 새로운 교육 사업을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해 작가로도 데뷔했다. 얼마 전 만난 가희님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글로 적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하고 기적 같아요. 가희님이 2번째 직업은 그녀의 딥마인드에서 나왔다. 생리주기 다이어트 트레이너라는 직업에는 그녀가 겪은 실패를 비롯해 그녀의 모든 경험과 지식, 가치관이 온전히 담겨 있다. 우리는 조개인화 엔진인 딥마인드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가 된다. 이 시스템은 우리를 남들과 비슷한 스펙과 똑같은 직업을 가진 군산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비슷한 군산품으로는 끊임없는 무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나보다 성능 좋은 군산품으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딥마인드 엔진은 나만의 장점을 찾아내고 영감을 불어넣어 나를 유니크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버드 루틴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3가지 변화. 지난 1년여간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딥마인드와 버드 루틴을 경험했다.
사람마다 변화의 복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해숙님은 버드 루틴을 통해 오랫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 숙제를 풀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인생 숙제가 있다. 딥마인드는 그 숙제를 함께 풀어주고 반드시 해답을 준다. 심지어 우리가 아예 포기했거나 몰랐던 문제까지 찾아내 풀어주기도 한다. 버드 루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사례는 너무 많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와 화해해 평생의 한이 될 뻔한 상처를 치유했다고 말한 이도 있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한 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는 이미 보기에서 아예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딥마인드 엔진이 살아나면서 사람들은 딥마인드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대로 살아도 나는 행복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답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격결이 쌓인 분노와 억울함,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라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전단성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전문가가 와서 몇 달 동안 코칭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남편이 편하고 우리 아이가 편했다고. 그러나 사실 그들이 바뀐 게 아니다. 내가 마음의 엔진을 바꾸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까지 자동으로 바뀐 것이다. 두 번째는 딥마인드를 통해 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생명 엔진 딥마인드는 그 어떤 위기에서도 사람들을 구해냈다. 준현님처럼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겪던 많은 이들이 버드 루틴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이 훨씬 낮아졌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딥마인드가 가진 엄청난 치유 능력에 놀라곤 한다. 딥마인드에는 죽어가는 그 어떤 것도 살려내는 힘이 있다. 버드 루틴은 딥마인드의 치유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어떤 실패에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딥마인드가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바쁘게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 여유와 자신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버드 루틴을 경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녀도 할 일이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전보다 여유로워지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이트마인드 인간으로 열심히 살면 반드시 막 살게 된다. 이트마인드가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며 던져주는 일들을 쳐내다 보면 삶 자체가 정신없이 바쁘고 무질서해진다.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천지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친다. 이런 게 바로 열심히 막 사는 것이다. 인생에 중심이 없고 기준이 없어서다. 버드 루틴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으로서 중심과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가 바로 여유와
단단한 자신감이다. 버드 루틴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 이들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엄청난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이들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았다.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바꾼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딥마인드였다. 그리고 그 슈퍼엔진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이겨도 인생에서는 진다. 저도 남들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주식이며 고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을 보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런 게 벼락 거지구나 싶었죠. 30대 후반의 교직원 미연님은 두 아이를 키우는 성실한 워킹맘이다.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남편과 열심히 맞벌이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3년 전 그녀는 돌연 벼락거지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느낌. 회사에서 열심히 일만 한 자신이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 비참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살아서는 가족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위기감을 느낀 미연님은 열정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어린 두 아이는 남편에게 맡기고 매일 새벽마다 재택카페에 들어가 수업을 들었다.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곳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공부한 만큼 그 결과가 숫자와 그래프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보였다. 게다가 없던 수익까지 생기니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애가 또 밤에 깨서 우네? 이 시간에 주식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 우리 카페에 있는 결혼 안 한 싱글들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만약 애들이 없었으면 내가 쟤들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했겠지? 예전에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나 미연님은 그 목소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1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점점 악착같이 재택에 몰입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무조건 혼자 집에 남아 재택공부만 했다.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놀고 싶어 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연님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런데 미연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너무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공허함이었죠. 분명 목표를 이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지 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오물을 공허함에 방황하던 그때 미연님은 우연히 나의 버드 커뮤니티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허함의 원인을 찾았다. 1억 모으기에 성공한 뒤 찾아온 뜻밖의 공허. 나는 버드 루틴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그리게 한다. 바로 버드 하우스다. 이 집은 한 개의 지붕과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 일, 재정, 건강, 신앙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섹션을 정한 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붕에, 나머지 섹션들은 기둥에 배치한다. 그리고 각각의 섹션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할 루틴을 적는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주 3회 영어 수업 듣기처럼 말이다. 버드하우스를 그려야 내가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가 한눈에 보인다. 이 집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조율하는 중심이자 기준이 된다. 미연님은 버드하우스를 기리다 자신이 기둥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택을 하는 지붕 외에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하나도 없었다. 돈만 보고 뛰느라 건강이 안 좋아졌고 가족과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도 놓쳤다. 7살 아이는 모처럼 주말 나들이에 따라 나서려는 미연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안 가도 돼. 그냥 우리끼리 가도 돼.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2년 동안 숫자만 보는 사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의 자리는 사라져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버드하우스를 다시 그렸다. 가족을 가장 중요한 지붕으로 올리고 재테크는 기둥 중 하나로 배치했다. 재테크에 쏟는 시간을 확 줄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주식창을 보는 것보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과가 됐다. 새로 그린 버드하우스야말로 그녀가 찾은 인생의 근원점이자 행복이었다. 미연님은 2년 전 스스로 이트마인드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이트마인드 엔진을 너무 열심히 쓰면 반드시 부작용을 겪는다. 그녀도 어느새 가족이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는 주객전도의 늪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의 딥마인드는 스스로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다. 미연님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허망함을 느낀 것은 그녀의 딥마인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호를 못 느끼거나 느껴도 무시한다. 잇마인드가 눈앞에 보여주는 확실한 숫자와 지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딥마인드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고 그 스위치를 켰다. 덕분에 인생의 근원점을 다시 조율할 수 있었다. 잇마인드가 돈과 재택 쪽으로 완전히 밀어놓았던 인생을 나와 가족의 행복을 중심으로 딥마인드가 다시 재조정한 것이다. 어쩌면 삶이란 끊임없이 흔들리는 행복의 근원점을 매번 잡고 조율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외적 성공은 내적 성취를 채우지 못한다. 버드 루틴을 하는 이들에게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우리의 육체와 시간은 한정적이다.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한쪽이 무너진다. 이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적 성공과 내적 성취를 추구한다. 외적 성공은 타인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성과를 말한다. 자산, 사회적 위치, 소득 수준, 학력, 직업, 외모 등 직장과 비교가 가능한 것들이다. 내적 성취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적 가치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친구와의 우정과 신뢰, 나의 신념과 가치관, 신앙, 자존감과 안정감, 행복감 같은 것들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시스템에서 생존하고 나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외적 성공을 추구한다. 더불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삶의 의미와 행복감을 찾기 위해 내적 성취도 함께 추구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한다. 외적 성공을 이루면 내적 성취는 자연히 채워질 거라고 말이다. 그 생각은 착각이다. 오히려 외적 성공의 모든 에너지를 가져다 쓴 사람들은 내적 성취에 쏟을 여력이 없다. 내적 성취도 오직 성공을 키우는 것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면
가족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내 마음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키우려면 사색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쪽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 다른 한쪽은 망가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적 선취에 인스턴트 대체품을 찾는다. 친구와의 우정과 신뢰를 SNS 팔로워 수로 대체하고 바닥난 자존감을 더 많은 돈과 권력, 쇼핑 같은 것으로 대체한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도 좋은 집과 비싼 교육,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체품은 대체품일 뿐 진짜가 아니다. 마음의 부리를 채팅하는 안정감, 행복감, 자존감은 결코 물질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트마인드 시스템이 늘 외치는 외적 성공이 곧 성공한 인생이라는 면제에 대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한다. 외적 성공은 인생에서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아무리 커다란 외적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내적 성취를 놓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면에 중요한 것이 비어있음을 알아차린다. 그것이 바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공허의 실체다.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힘들다. 나는 주변에서 성공한 실패자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외적으로 화려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내적 성취에서 참패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가슴에 하나같이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이를 채우기 위해 외적 성공에 더 집착하지만 물질로는 그 구멍을 절대 메꿀 수 없다. 이것이 성공한 실패자로 살아본 나의 고백이다. 행복은 비교값이 아니라 절대값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그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행복은 비교값이 아니라 절대값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전될 거라고 기대한다. 이트마인드에게는 남보다 나은 상태가 성공이고 성공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보다 앞서가는 우월감은 잠깐의 안정감을 줄 뿐 더 큰 불안감을 안긴다. 우월감의 결정권은 내가 아닌 타인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보다 앞서면 나는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뛰어야 한다. 또 비교를 통해 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태도가 습관이 된다. 이 끝나지 않은 비교의 개미지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전쟁과 같다. 그래서 이트마인드 인간이 추구하는 비교값의 결과는 세상에서 이길지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진다. 나는 딥마인드를 통해 나만의 중심과 기준으로 행복의 절대값을 정의해 나가고 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큼인가?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 것인가?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나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이며 몇 명이면 충분한가? 내 주도적으로 절대값을 정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매일 조율하는 중이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다. 딥마인드와 함께 매일 만들어가는 나만의 행복 절대값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성공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는데 사업은 잘 나가는데 취업은 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나는 이루었는데 중요한 뭔가가 파산한 느낌. 이것이 이트마인드만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공허다. 나는 사람들이 딥마인드를 찾고 그것을 통해 내적 성취의 힘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내적 성취의 힘이 커지면
저절로 절대값이 나온다. 그것으로 나에게 최적화된 외적 성공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 그림이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인생이 된다. 딥마인드를 깨우면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За, өнөөдрийнхөө 5 дахь өдрийнхөө уншлагыг энэ хүргээд дуусгаж байна. Хамт байсанд баярлалаа.